안녕하세요.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은퇴자가 아니라면 배당 투자가 아닌 지수 추종 혹은 시가총액 상위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주식 분야에서 배당주를 추천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는데 이런 분들이 유튜브 주식 관련 유튜브 순위도 높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배당 투자의 구조적 한계 때문인데요. 이 배당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된 후에 그 얻게 된 이익을 자신들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돈을 뜻하죠. 그런데 이 세금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발생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는 세금이 자연스럽게 따라붙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원천 징수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배당금이 100만 원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을 저한테 전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을 해서 나중에 세금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미 제 계좌에 들어오는 시점부터 한국 같은 경우에는 15.4%, 미국 같은 경우에는 15%의 세금을 떼고 입금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률 5%의 종목에 투자해도 한국 기준으로 세금 15.4%를 내면은 실제 손해지는 배당금은 4.2%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세금이 깎여 가지고 들어온 돈을 재투자하기 때문에 어, 장기 복리 효과가 점점 깎여 나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덩이를 굴린다고 하면은 눈덩이를 계속해서 붙이면서 굴리는 경우랑 좀 굴리다가 한 주먹 떼가지고 다시 굴리고 또 굴리다가 한 주먹 떼가지고 다시 굴리는 경우에 당연히 전자 쪽에 눈덩이가 크겠죠. 마찬가지로 배당률을 투자해서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눈덩이를 중간중간 한 덩이씩 떼가지고 다시 굴리는 거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수 추종이나 성장주에 투자하게 된다면은 세금은 마찬가지로 이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마지막 매도한 때만 한 번만 발생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복리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배당주는 구조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은퇴자처럼 당장 꾸준한 현금 흐름이 필요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면은 비효율적인 선택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투자 수익의 본질 측면에서 봤을 때 불리한 건데요. 투자 수익은 결국 두 가지 근본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화량 증가입니다. 통화량 증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시다시피 물가가 내려간 적은 없잖아요. 사시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모든 나라들은 돈을 찍어내서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은 당연히 공급이 많은 쪽의 가격이 싸지게 됩니다. 이거를 돈에 대입해 보면은 돈의 공급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돈의 값이 싸지고 반대로 물건의 값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통화량의 증가 때문에 주식을 포함한 부동산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물건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는 생산성 향상입니다. 주식의 관점에 주식의 관점으로 봤을 때 공장 A랑 공장 B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장 A는 1시간 동안 어떤 물건을 10개 만들 수 있는 반면에
공장비는 동일한 물건을 1시간 동안 20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느 공장의 가격을 더 높게 쳐줄까요? 당연히 동일한 시간 동안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비의 가격을 더 높게 쳐줄 겁니다. 따라서 이 투자 수익은 앞서 말씀드린 통화량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문제는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은 대체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배당금이라는 것 자체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생긴 돈을 주주들에게 중간에 나눠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성장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죠. 따라서 이런 기업에 투자하면은 통화량 증가에 대해서 수익은 얻어갈 수 있지만은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는 얻기 힘들겠죠. 반면에 지수 추종 ETF나 시가총액 상위 개별 주식은 다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통화량 증가뿐만 아니라 꾸준한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이중의 성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장기 복리 관점에서 배당주보다 훨씬 유리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배당주 투자를 추천하지 않는, 정확히는 은퇴자가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배당 투자를 홍보하는 유튜버들의 이면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 자체가 최근에 배당주를 추천하는 유튜버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죠. 이렇게 배당주를 추천하는 유튜버들을 잘 살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배당주를 투자하는지 아니면 다른 주식을 투자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게 하나고요. 그리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한다라고 쳐도 이런 유튜버들을 자세히 보면은 실제로 배당주 투자자라고 불릴만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성장주나 지수추종 ETF에 투자하고 배당주는 콘텐츠용으로만 투자한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배당금으로 매달 월세를 받자, 혹은 따박따박 떨어지는 배당이라는 슬로건은 투자자를 위한 조언이 아니라 조회수를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배당 투자를 통해서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 수억 혹은 수십억 원의 자산이 필요한데, 소액 투자자가 배당으로 부를 처음부터 쌓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은퇴자가 아니라면 배당 투자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이 필요한 은퇴자가 아니라면 지수 추종 ETF를 장기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상위 개별 주식에 집중해서 은퇴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복리 효과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통화량 증가에 통한 투자 수익을 누리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